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67회 한능검 해설을 하고 있는 저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35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한능검을 위해서 한능검 1급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가시게 되면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한국사 특강 우리 학회에서는 고종이 왕이 황제로 즉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대한제국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제국 이후 9번 신참에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 것을 참고한다. 자, 그래서 복고적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한국 국제반포, 그 다음에 황제 중심의 정치 구조를 얘기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계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통역권 양성을 위한 동문학인데, 동문학은요, 이게 1880년대 1년의 개혁정책, 즉 통리기모함은 있었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홍범 14조가 반포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2차 가보 개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3번 통리기모함은 지금 좀 전에 보다시피 나왔죠. 통리기모함과 12사 보시면 되겠죠. 1, 3번 같은 맥락 속에서 보시면 되겠고, 1880년대 4번의 원수부 창설과 황제 군 통수권 강화, 요 얘기죠. 그렇죠? 원수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23부로의 지방제도 개편 나오면 8도 폐지란 얘기잖아요. 이것도 2차 가보 개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6번. 가나 사이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사이시기 문제고요. 자, 가해 보니까 2달 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메가타가 탁지부 재정고문으로 왔으니까 협약, 그럼 뭐예요? 제1차 한일협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일협약 1904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인 것 같네 라고 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를 보니까 지난달 군대를 해산한다 라고 나왔으니까 1907년, 그렇죠? 정미의병 기억하시면 되겠고, 군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미의병 써놓고, 그럼 이 사이 시기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러일 전쟁 한창 있었을 것이고요. 1번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1910년, 이건 지금 이제 바로 조선 총독부에 대한 얘기니까 1910년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2번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다. 그럼 요 다음이에요. 서울 진공작전 1908년이기 때문에 요 다음 스토리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 박탈도 정미의병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의 황국중앙총상회가 나오는데요. 황국중앙총상회는 근대적 상인조합인데, 이 상회인데 이거는 원래 서울에 있던 시전들이 만들었고요. 1898년에 만들어졌고 독립협회와 함께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이 황국중앙총상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의 특사가 파견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사이에 헤이그 특사 들어가나요? 그렇죠? 헤이그 특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일제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바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잖아요. 요 얘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오보경 외 1인이라고 쭉 나오는데, 자,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고요. 1922년, 20년대네요. 그렇죠? 20년대에 봤더니 결정적으로 바로 김상옥, 안홍환 할 때 김상옥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종로경찰서, 그럼 여러분들 의열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가의 단원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장 김원봉이라는 결정적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열단이라고 써놓고 문제 맞춰봅시다. 자, 그럼 의열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는데요. 1번 보도록 할게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참 많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애국계몽단체 중에서도 보완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간회가 아니라 신민회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등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조선식산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진단 말이에요. 나석주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조선총독부에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나오죠. 자, 국권반환 요구서 임병 차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임병차 나왔으면 독립의금부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임병찬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요.
5번 일용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용양행을 기억하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산상해하고 일용양행 보시면 되겠죠. 네. 일용양행은 특히 이제 아일랜드인 조지쇼가 이제 있었는데 일용양행 기억하시고,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교통국으로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보시면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1929년 11월 3일, 11월 나왔습니다.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나왔으니까 특히 여기 보다시피 광주 지역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1929년.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신간의 진상조사단 파견 그리고 민중대 개최하려고 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서 있는데 1점짜리란 말이에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억,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을 요구했다. 그렇죠. 1920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겠다. 니은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 확산되었으면 1907년에 있었던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건 좀 낯설었다. 이거는 뜨아하는 그런 선지다. 잘못된 선지다. 딕은 신간에서 진상을 파견했다. 그래서 김병로, 허원 같은 변호사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을,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한 배경이 됐다 이러면 여러분들 3.1운동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기 때문에 2번으로 문제를 맞추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갈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대전자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전자령 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자령 전투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중국 의용군이 나오고 한중 연합군이 나오는데요. 또 힌트는 뭐냐면 청천 장군, 지청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30년대에 있었던 한중 연합작전, 특히 북만주하고 남만주로 구분하는데 지금은 북만주에 대한 얘기였다. 북만주하고 남만주. 지금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부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전자령 전투 기억하시면 되겠고,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혁명군으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 선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 왜 일본에도 이걸 넣어놨냐면 바로 지청천 때문이죠.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이 총사령관으로 있다가 30년대, 40년대 가면 한국광복군이 총사령관이 되잖아요. 그걸 함정으로 지금 한능검 출제인 쪽에서 에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끼면 되겠죠? 틀렸어. 2번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면 대한 독립군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군 부대가 이제 힘을 합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희를 총재로 하면서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3번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건 문장 자체를 알아주세요.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다. 문장 자체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겠다. 당연히 김원봉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그럼 청산리 대첩. 그럼 여러분들 바로 김좌진의 북로군정수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좌진의 북로군정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번 봅시다.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이니까 한국 독립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게는 3부, 그러다가 3부 통합, 그래서 북만주의 한국 독립당과 남만주의 조선혁명당이 있는데 각각의 군대를 갖고 있었고 중국군과 연합했다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줄근 이 시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기 하면 꼭 문제가 1910년대냐 20년대냐 30~40년대냐 특히 민족말살 정책 그 시기, 통치 시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곧 창씨개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아닌 날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턱에 걸려서 아무것도 배지 않을걸요. 왜 건현 7월에 국가총동원법 4조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나오고 국민징용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원병에다가 징병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40년대 특히 여기서 밑에도 보다시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으니까 1938년 이후에 대한 얘기로 국민징용 등을 시행했던 이 시기, 그래서 결국에 이제 40년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조선 태영리 공포되었다. 1910년대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 헌병경찰제도도 무단통제 시기 같이 1910년대로 보시면 되겠죠. 3번의 경성제국대학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었던 것이고요. 1924년, 1920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조선독민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이것도 1920년대네요. 정확하게 1927년인데 5번에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어서 이걸 암송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구타하거나 아니면 막 예를 들어서 배급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통치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1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너무 쉬웠죠. 이것도 사실 방정환에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천도교를 기억하시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동학을 계승했다까지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더 할 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잡진이 어린이도 나왔고요. 1번 한용운 등이 사찰량 폐지를 주장했으면 한용운 그럼 여러분들 님의 친목 한용운 불교죠, 그렇죠? 시무장의 한용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시무장 답사하고 또 그때 당시 현장의 모습도 EBS에 또 담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앞장섰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만세보 진짜 많이 나오죠. 정답은 2번 천도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박중빈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생활운동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원불교 기억하시고요. 자, 4번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을 보급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신교죠.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또 개신교 역사 부분도 꼭 우리가 또 심화 부분에서는 또 알아둬야 됩니다. 자, 5번 의민단을 조직했다. 이건 여러분들 가톨릭 천주교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는 바로 천도교이기 때문에 바로 2번에 나왔던 만세보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42번 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3점짜리인데 자,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수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1조는 이윤재, 한징, 최연배 막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했죠. 그러다가 조선학회 사건으로 굉장히 이제 힘드셨던 이윤재 나왔고요. 옥중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조의 최연배도 조선어 연구회, 그다음 조선학회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한글 연구했고 3조는 신채호 나오죠. 그래서 신채호, 그래서 고대사 연구, 조선 상고사 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조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사실 3점짜리는 아닌 게 꽤 많이 그 전까지 정답보다는 선지로 오답 선지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정답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답 선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민족문화이기 때문에 정인보 나올 때가 됐다. 조선학 운동. 그래서 바로 민족의 얼을 강조했다. 그렇죠? 얼. 우리가 얼굴 찌푸리지 마 할 때 그 얼. 얼빠진 할 때 그 얼. 우리 얼을 되살려야 돼 할 때 바로 이 정인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선학 운동.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의 책들을 다시 이렇게 간행하기도 했었던 바로 정인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에 있었기 때문에 3점짜리 치고는 쉬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지연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술을 실었다. 바로 을사늑악이 체결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명문장에 시일야 방성대국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문명을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유견문 원래 유길준이 게이오 대학 출신이고요. 그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유길준은 자신의 어떤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것들을 서유견문이라고 해서 썼는데 원래 이 집필은 유길준이 갑신정변 터지고 나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잡혀 가택연금 시에 이제 쓰다가 발행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최익현 지부복궐 척화에서 도끼를 짊어지고 궁궐에 엎드려왔고 그래서 이제 엎드려왔고 그 다음에
화친하는 것을 배척하자라고 해서 상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바로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찬성한 사람은 박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 신원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기다. 심행일기 제가 한번 진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신원은 강화도 조약에서의 우리 쪽 대표예요. 신원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조미소 통상조약까지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심행일기 알아두시고,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 나오죠. 강화도 조약. 그래서 선생님도 2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잘 썼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인보에 대한 얘기 정답은 1번이었고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미출건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1923년 이 지역에 발생한 지진 당시라고 했는데 약간 요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67년 10월에 봤거든요. 10월 달에 뉴스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또 올해에서도 또 많이 나왔던 게 바로 관동대지진에 대한 얘기니까 약간 한능감 출제할 때 시사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것도 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공격해온다. 조선인이 뭐 우물에다가 뭐 독약을 풀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자경단을 조직해서 충격적에도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이죠. 1번. 이제 일본 지역에서의 민족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였어요? 28 독립선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1번. 한인자치구였던 경악사를 설립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서간도 주로 이제 신민의 회원들인데요. 서간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서전서숙은 참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 한능검에 나왔기 때문에 연해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북간도죠. 북간도.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북간도. 3번에 28 독립선언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요. 최팔령, 송계백, 그리고 이광수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 여러분들 하와이죠. 하와이. 박용만 하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실시했고요. 실제로. 5번에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했다.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러시아 땅 연해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44번 갈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너무 쉬웠어요. 몽량이 나왔기 때문에 몽량, 여운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운형의 호, 몽량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화편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신한청년당을 주겠습니다. 신한청년당, 여운형, 그 다음 김구,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신규식 등이 했어요. 그런데 신한청년당보다는 해방 후 좌우합전동을 추진했으니까 이게 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운형과 김규식이잖아요. 그렇죠? 김규식은 호가 우사예요. 우사, 김규식, 몽양, 여운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좌우합작운동이 1946년에 있다가 여운형이 47년에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김규식은 48년에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47년에 거행된 그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여운형에 대한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운형은 여러분들이 조선 독립동맹, 그다음 뭐가 있어요? 건준회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 건국동맹, 미안합니다. 조선 독립동맹이 아니라 조선 건국동맹.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1944년에 있었던 이게 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저술하였다. 피로 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이러면 박은식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권업회 초대장을 선출되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데 한능검에서는 이미 나왔던 최재형 기억하시면 되겠다. 4번에 대한광복회 조직도 우리 한능검에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상진 기억하면 되겠고요. 대한광복회 하면 박상진, 그리고 여러분들 김좌진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에 백산상회를 설립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안희재,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4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부터 여러분들 이제 현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헌이 나오죠. 개헌. 자, 여러분들 9차 개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2차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1차가 발췌 개헌이고 2차가 4.4 5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힌트인데
여기 보다시피 이제 1차 개정부터 시작해서 9차 개정까지 다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자, 54년에서 자유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장기 집권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그렇죠?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2차에서 이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3명 중에서 135명이 찬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203명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135.333인데 국회의원은 136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드라마틱하게도 135명만이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단 말이에요. 136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유당이 .333 이거를 황당하게 해석을 해왔고 4452 개헌을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4452를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켜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 돼요. 근데 1번에 보니까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유신 박정희 정부. 2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선출되었다. 이거는 바로 유신 7차예요. 8차 개정. 죄송합니다. 9차 개정.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3번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것도 유신이에요. 이것도 유신 7차 개정이고요. 4번에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요거 이제 국회에서 간접선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 초대 헌법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개헌 당시 대통령 하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정답은 5번이고요. 자, 46번. 가마에 들어가려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화폐를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사고 주제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도전 중국의 연나라와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연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 맞죠? 자, 해동통보, 사만통보, 활구, 건원중보 다 고려죠. 그런데 해동통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해동통보 의천의 건의로 화폐가 주역됐다. 맞아요. 이게 숙종 때인데 맞아요. 이게 되게 어렵지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다 은병 경복궁 중국을 위해서 제작됐다면 여러분들 당백전이죠. 은병 활구도 마찬가지로 고려 숙종 때란 말이에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법화로 발행됐다. 그렇죠?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맞고요. 백동화 전한국에서 근대적 화폐로 발행됐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7번부터 48번에 대한 얘기가 좀 장황하게 쭉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주제사 관련되는데 만적, 고려 무신정권, 최씨정권, 최충원의 산업이 그런데 자, 어찌 장수와 재상이 종자가 있으랴라고 해서 평등에 대한 얘기했다 이런 거잖아요. 자, 나에 보면 노비 안건법 나왔죠. 광종 고려시대 때 광종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다에 보면 문벌 양반 쭉 나오면서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 등용하고요. 공노비와 산업에 관한 법을 일제 혁파했다니까 1차 가보개혁 1894년에서의 신분제 폐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라에 보니까 라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 내노비, 시노비 나오면 산노비 아니에요. 내노비, 시노비라고 쭉 나오면서 뭐라냐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웃을 거두어 도남국에서 불태우라고 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관노비예요. 관노비. 관노비 해방. 그래서 이거 순조 때 일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옳게 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여기 보다시피 이거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이거 순조 때인데 여기 보다시피 만적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비안건법이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 그 다음에 라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라다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자라고 나왔는데요. 가 무신 집권계 발생 하층민의 본계에 대해 알아본다. 만적, 망이망소해 등등 알아보시면 되겠죠. 2번에 나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를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요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다시피 노비안거법이잖아요.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 호족을 누르기 위해서 광종이 그럼 정답은 1번이겠네요. 다는 균역법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영조 때 있었던 균역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아까 보다시피 다는 신분제 폐지, 1차 가보개혁에 대한 얘기였고요. 라도 삼정이정청은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있었던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던 게 삼정이정청이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9번의 가정부식인데요. 민청학년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민청학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신, 박정희 시기, 유신체제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유신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한능검에 나왔는데요. 1번에 보면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얘기고요. 2번에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것도 이승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진짜 심화 기본편을 나누고서 처음 나왔어요. 강경대가 희생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노태우 때, 노태우 정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3.1 민주구국선언, 이건 기출의 힘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67의 이 유신체제에 대한 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1976년에 있었던 3.1 민주구국선언,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에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는 4.13 호원조치가 선언되었다. 그래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 더욱더 불타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마지막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힌트는 개성공단 환영이죠. 자, 다음 연설에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쭉 진작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힌트는 참여정부죠. 개성공단이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자, 1번 남북한이 유엔에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죠. 그렇죠? 2번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 요거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3번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으니까 이거는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7.4 남북 공동 성명 실천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 남북 정상선언, 이게 바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고요. 때 선언이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 앞으로의 한능검을 위해서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지금 보다시피 뭔가 패턴이 보이죠? 한능검에서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한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68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아주 심화가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근현대사가 조금씩 문제 수가 줄어들고 있고 주제사나 지역사가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늘 계속해서 생각해야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67회 심화편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68회에서 69회에서 70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급수 꼭 따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